미국에서 9월 한 달간 일자리를 떠난 이직자들이 443만 명으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직장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미국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고공행진으로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축소와 지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의 렌트비 보조금 중 3분의 1 이하만 지원됨에 따라 미국 내 10여 개 주와 20대 대도시들의 강제 퇴거가 계속 중지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팬데믹으로 인해 38개 회원국의 사망률이 16%나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9월 한 달 동안 직장을 떠난 이직자들이 443만 명으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열린 일자리는 1,044만 개로 구직자보다 2배 가까이 많아 노동력 부족과 구인난, 나아가 인플레까지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훨씬 많은 미국의 노동시장으로 업계의 구인난은 당분간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시장, 경제의 이상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임금과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까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우나 돈벌이를 위해 일터를 옮기는 대규모 이직 사태가 더 확대되고 있고 구직자들보다 사람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는 근 2배나 많아 미국 경제의 노동력 부족, 구인난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일터를 떠난 이직자들은 443만 명에 달해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8월에는 이직자들이 427만 명이었는데 9월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전체 노동력에서 일터를 떠나는 이직률도 처음으로 3%에 도달해 역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년 전 같은 달에는 이직자들이 333만 명이었기에 110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고 이직률은 2.3%에서 3%로 급등한 겁니다. 또 다른 고용 통계를 보면 사람을 구하고 있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가 9월 현재 1,044만 개나 되는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8월에 1,063만 개에서 약간 줄어든 것이나 여전히 구직자를 근 2배나 뛰어넘는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9월에 일자리를 찾은 구직자들은 768만 명이었고 고용된 근로자들은 646만 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타이트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근로자들은 더 많은 임금이나 베네핏, 더 좋은 일터 환경을 찾아 대규모로 이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자신만을 위해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배송, 배달을 비롯한 업종에서 자영업을 창업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업계는 시급을 올려주고 직장연금의 매칭 불입, 계약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 직원 모집에 애쓰고 있으나 심각해진 구인난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과 업계의 비용 상승은 곧바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0월에 30년 만에 최고인 6.2%나 급등한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 국민 중 절반이 이용하고 있는 직장 의료보험료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물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체감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직장 의료보험료는 연간 22,000달러를 넘어서 전년 대비 4% 올랐고 10년 전보다는 무려 47%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헬스케어 비용이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에서 직장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마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최근에 30년 만에 물가 고공행진과 겹쳐 근로자들과 업주들의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절반 이상인 1억 5,500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직장 의료보험의 연간 비용은 현재 1인당 22,221달러로 전년에 비해 4%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종업원들의 의료보험에서 정신건강과 원격 처방약품 프로그램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직장 의료보험 비용 22,221달러 중에서 직원들은 평균 5,969달러를 내고 있어 전체 27%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 측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대신 디덕터블로 불리는 본인 부담금으로 1년에 평균 1,669달러까지는 전액을 내고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의 프리미엄인 보험료와 디덕터블, 즉 본인 부담금은 1년 전에 비하면 대폭 오른 것은 아니지만 5%씩인 임금 인상과 물가 급등을 상쇄하면 보험료만 오른 셈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인플레를 실감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하면 직장 건강보험 비용 중에서 프리미엄은 47%나 급등해 있는 것이어서 임금 상승률 31%, 물가 인상률 19%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디덕터블 본인 부담금은 10년 전에 비해 991달러, 92%나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까지 미국의 물가 인상률은 2% 아래였다가 5월부터 5개월간 5%대, 6개월째인 10월에는 6.2%로 급등했기 때문에 미국민들은 헬스케어 비용 상승으로 인플레, 고물가 고통을 더욱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직장 의료보험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미국민들은 현재 1,220만 명이나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정부 보조가 더 늘어나 본인이 내고 있는 프리미엄이 1인당 연간 $600 낮아지고 디덕터블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사실상 무료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는 현재 7천만 명 이상이 가입돼 있는데 ACA 오바마 케어의 대상 확대를 수용한 38개 주에서 1,300만 명 이상 늘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급등하면서 2조 달러 규모의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추가로 축소되거나 지연될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독자 가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조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은 인플레가 미국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법안의 총규모를 축소하고 내년으로 연기하자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두 가지 경기부양책 가운데 1조 2천억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법을 최종 확정했으나 더 큰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30년 만의 물가 급등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연방 하원 표결도 빨라야 추수감사절이 들어있는 22일 주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상원에서는 아예 1조 7,500억 달러 규모를 더 축소하고 내년으로 지연시켜야 한다는 중도파들의 요구에 직면해 축소와 지연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당초 내주인 15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으나 중도파들이 미의회 예산국 CBO의 세부적인 비용 산출 내역이 나온 후에나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맞서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의회 예산국 CBO는 2,000페이지가 넘는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담긴 사회안전망 플랜들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에너지 전환책, 증세안까지 세부 내용을 산출해 보고서를 내놓는 시기는 빨라야 11월 22일 주간이나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연방 하원 표결도 늦춰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단 한 명의 이탈도 있어서는 안 되는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가운데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물가 고공행진으로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총규모를 추가 축소하고 내년으로 지연시키자고 공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맨신 상원의원은 그로서리 스토어와 주유소 등에서 미국민들이 물가 급등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래서 1조 5천억 달러 이상 투입하자는데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맨신 상원의원은 특히 워싱턴은 18개월 동안 5조 달러나 돈을 풀어왔는데 지금 추가로 돈을 더 투입하면 경기를 과열시켜 물가 급등을 부채질해 중산층과 근로자들에게 인플레 텍스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며 전략적 중지로 내년으로 미루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민주당이 과도하게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동시에 6개월째 장기화되고 있는 물가 급등을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며 안일하게 대응해온 퍼주기 정책과 무능을 집중 공격하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학권은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 담긴 헬스케어, 차일드케어, 무상교육, 에너지 전환책을 시행하면 오히려 미국민 가정의 비용을 낮춰 물가도 안정시킬 것이라고 반박하고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물가 급등을 내세워 축소 지연을 요구하고 있는 조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이 반대하면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의 총 규모를 1조 5천억 달러 이하로 추가 축소하고 내년 초로 지연시킬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의 렌트비 보조금 450억 달러 가운데 아직도 3분의 1 이하만 지연됨에 따라 미국 내 10여 개 주와 20대 대도시들의 강제 퇴거가 계속 중지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은 연방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3월 말에 없어졌으나 버지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10여 개 주정부와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등 20대 대도시들은 아직 자체 강제 퇴거를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내 세입자들의 15% 이상은 아직도 렌트비를 밀리고 있으나 연방 렌트비 보조금이 지급될 때까지는 대체로 강제 퇴거를 모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세입자들의 15% 이상이 렌트비를 밀리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3,700달러를 연체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10,000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방에서 내려보낸 렌트비 보조금 450억 달러 중에서 지금까지 3분의 1도 안 되는 130억 달러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 퇴거 중지령은 지난 8월 말 연방 대법원의 불법 판결로 무효화됐습니다.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이 없어진 9월부터 올 연말까지 200만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 위기에 내몰려 있는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10여 개 주와 20여 곳의 도시들에서는 자체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어 무더기 퇴거 사태는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커네티컷, 미시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와 네바다, 오레건 등 8개 주에선 주 전체에서 연방 렌트비 보조금을 신청해 계류 중일 때는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주 차원의 자체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내년 1월 말까지 발효 중이고 뉴멕시코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강제 퇴거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대도시들 차원에서는 로스앤젤레스가 내년 1월 말까지 모라토리엄을 발효 중이어서 렌트비를 밀린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지 말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시 차원의 모라토리엄이 내년 1월 16일까지 유효하고 텍사스 어스틴은 올 연말까지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밀린 렌트비를 받지도 못하고 세입자들을 내보낼 수도 없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터뜨리고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팬데믹으로 인해 38개 회원국의 사망률이 16%나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는 미국과 스페인이었는데 특히 미국의 기대 수명은 1년 6개월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또 회원국들의 불안과 우울증 발병률도 2배 이상 증가해 팬데믹이 정신건강에 직격탄을 가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회원국들의 사망률이 16% 증가했다 밝혔습니다. OECD는 코로나로 38개 회원국의 사망률이 16% 증가한 것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미국과 스페인의 기대 수명이 가장 많이 줄었는데 미국은 지난 1년 반 동안 1년 6개월, 스페인은 1년 5개월 감소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지난주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미국 사망자만 76만 명에 육박합니다. OECD가 밝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90%는 60세 이상의 노령층이었습니다. OECD는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끼친 영향도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멕시코의 경우 불안과 우울증 유병률이 지난 1년 반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불안과 우울증은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과 사망률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초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OECD는 밝히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한 사람들은 주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사망을 지켜본 의사와 간호사, 요양원 근로자 등 의료 인력들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OECD 회원국들의 의료비 지출 항목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2020년 38개 회원국들의 의료비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였습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의료비 지출은 2019년 8.8%에서 2020년 9.7%로 급증했습니다. OECD 국가들 중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는 미국으로 GDP 대비 16.8%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높은 상위 7개 국가들은 미국과 스위스, 독일, 한국 등이며 의료비 지출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대 수명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